한 정권의 몰락은 거리의 군중들이 외치는 함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붕괴는 바로 그 군중을 막아야 할 장군들과 병사들이 정권에게 등을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지금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혁명 수비대는 정권을 보호하고 국경을 방어하며 중동 전역에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총구의 방향을 텔아비브나 워싱턴이 아닌 내부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어제의 동지였으나 오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정권의 자식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헤란의 권력회랑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외부 상공을 비행하는 미군 전투기의 소닉붐이 아닙니다. 대신 살생부가 적힌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내부에서 채워지는 수갑의 차가운 금속성 소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워싱턴에서 예상되었던 최종 확인, 수주간 추측만 무성했던 그 명령이 오늘 밤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의 동원령 완료와 대기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성직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아포칼립스는 국경 너머의 미사일 발사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침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벙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간부로 이란의 주권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위기나 지역적 긴장 혹은 일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47년 된 낡은 정권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부와 외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목조르기 작전을 당하고 있는 생중계 현장입니다. 정권이 외부의 미 해군을 주시하는 동안 실제로 그들은 이미 내부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포위망에 갇혀버렸습니다. 사건의 진원지 테헤란의 어둡고 두려운 심장부로 내려가 보면 드러나는 그림은 조직화된 국가 행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한 전갈의 속을과도 같습니다. 현장에서 입수된 가장 신선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 보고서들은 사실상의 숙청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혁명 수비대와 정권의 정치 조직 간의 단순한 내부 갈등의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비록 정권의 미디어들은 우리는 단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세계에 전하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편집증과 혼돈 그 자체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정권이 충성심을 의심받지 않았던 자신들의 구성원들조차 신문하고 체포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거리의 평범한 시위대나 반체제 학생들을 체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이 자신의 엘리트, 자신의 관료들을 집어삼키는 과정입니다. 체포되거나 신문을 위해 연행된 이들 중에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개혁파의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브라임 아스가라자드, 모센 아민자데, 그리고 아자르 만수리와 같은 이름들은 한때 시스템의 톱니바퀴이자 국가의 기억을 담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잠재적인 미국 요원이나 쿠데타 모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차가운 감방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정권은 내부로부터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사드나 CIA가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있어 하메네이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두더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마녀 사냥으로 변질되었고 군대와 정보기관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장군들이 명령을 내리기조차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서 군사계급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대 지휘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패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군대가 자신의 지휘관들을 스스로 체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테헤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편집증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잔혹한 이미지들은 자헤단이라는 도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헤단의 무스타파 거리와 그 주변에서 유출된 이미지들은 도시가 경찰 국가체제 하에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리는 군용 장갑차들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코너에는 중무장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적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정권은 내부의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순수한 공포의 표현일 뿐입니다. 모스크와 이슬람센터 주변에 세워진 추가 보안 장벽과 콘크리트 블록들은 정권이 자신의 기반, 심지어 자신들의 모스크 신도들조차 두려워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권이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영상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자마자 테헤란 안보 관료들의 휴대전화 화면을 강타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평범한 병사가 아닙니다. 그는 의무 복무를 하는 앳된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자바드 세디입니다. 그는 야간의 비제라고 알려진 이란 최정예 특수부대의 전직 대원입니다. 이 부대는 사회 불안을 가장 가혹하게 진압하고 봉기를 분쇄하며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조직입니다. 카메라 앞에선 세디의 모습은 극도로 차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톤은 그 차분한 만큼이나 깊은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입었던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제복이 수치심의 문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세디의 말은 학문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군인의 내면적인 결산을 표현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제복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전우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습니다. 즉, 그는 현재 거리에서 국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살인기계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시위를 외세의 게임이라고 낙인 찍지만 이 말들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시위가 실제로 정권의 친위대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디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혁명과 이슬람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형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구로 전락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디의 성명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사임 성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은 그 명확한 정치적 목표에 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은 전우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합법적인 지도부를 지지하고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세력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이란 군대 내에서 억눌려왔던 민족주의적 정서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공개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메네이 정권에게 단순한 불복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가장 엘리트 계층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세디는 말합니다. 국민에게 발포하지 마라. 범죄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마라. 정권은 붕괴하고 있다. 그 끝이 가깝다. 이 말로 그는 군사계급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심적 겁으로 지휘체계를 깨뜨리려 하고 있으며 테헤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상황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호소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병영 내에서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변은 자바드 세디와 같은 엘리트 부대의 개별적인 이탈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권은 그것을 썩은 사과 몇 개를 골라내는 일로 치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균열은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부대에서 거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란의 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숨긴 채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대중에게 직접 연설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앞에 놓인 매우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정권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익명의 경찰관은 시위대에게 간청합니다. 당신들은 거리에 있고 무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법 집행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명백한 사보타주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청소하라는 정권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아론의 순간이 당신들과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뮬라들의 더럽고 부패한 존재로부터 나라를 깨끗이 청소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끗이 청소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경찰력의 일부가 더 이상 자신을 정권의 보호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권을 숙청할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더 이상 국민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무장한 소수에 의해 보호받는 포위된 피난처의 인질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궤저가 정권 내부에서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전략적 방어 교리는 가장 신뢰했던 동맹에 의해 등 뒤에서 칼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매각입니다. 오신트 소스들과 글로벌 비행 추적 데이터는 러시아의 충격적인 움직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레거시 600 개인 제트기들이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잇따라 착륙했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중요한 러시아 기술 인력, 엔지니어 그리고 핵 전문가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인력 교체나 일상적인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테헤란에 보내는 침묵하지만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곳은 타격받을 것이다. 우리는 빠지겠다.
러시아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이 시설과 그곳의 인력 보호를 포기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당신들의 뒤를 봐줄 것이고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말했던 모스크바는 첫 번째 심각한 미국의 위협 앞에서 택시를 부르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탈출은 이란 정권의 안보 교리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 대부분은 러시아제이며 그 통합은 러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만약 러시아인들조차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믿지 않고 인력을 대피시키고 있다면 그 발전소는 이제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워싱턴과 텔아비브에 당신들은 타격할 수 있다. 지상에는 러시아 군대가 없으며 외교적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권은 우리는 핵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밤 그 방패가 사실은 러시아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이제 그 방패를 걷어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셰르는 이제 내부의 정치적 부패와 러시아의 군사적 배신과 함께 콘크리트와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더욱 교활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으로 끔찍한 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류 언론에서 널리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란의 미래를 결정지을 디지털 침략입니다. 다마반드를 비롯해 테헤란 인근 도시, 수도의 여러 지역, 심지어 병원들에서 시민들이 전화선, 교환기, 인터넷 인프라에서 서툰 영어와 명확한 중국어로 된 자동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나 직접적인 중국어로 전달되는 죄송합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의 국가 통신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베이징에 넘겨졌으며 관리자 비밀번호가 중국 공산당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권은 내부 시위를 진압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며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자국의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국가의 디지털 열쇠와 신경망을 중국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넘겼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동맹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을 기술적 속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들이 자국 세금으로 건설된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외국 세력의 언어를 듣게 된다면 그 나라에는 주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독립은 중국제 서버, 화웨이 기지국,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방화벽 알고리즘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정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프라이버시를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점령보다 더 위험합니다. 군인은 철수할 수 있지만 광섬유 케이블에 내장된 디지털 점령은 영구적입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 정권의 선전기계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의 부패가 진행되고 러시아의 후퇴와 중국의 디지털 침공이 계속되는 동안 외부의 군사적 포위망은 수학적 정밀도와 질식할 듯한 속도로 조여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활동은 이미 압력이나 위협의 단계를 오래전에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조율된 괴멸 계획의 현장 전개입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거대한 회색 몸체의 B-52 성층권 요새 폭격기들은 단순히 재래식 폭탄만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공기들은 이란의 가장 깊은 지하 벙커와 포르도의 산악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약뿐만 아니라 필요시 전술 핵 능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B-52가 카타르에 착륙했다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타격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희 집 문 앞에 와 있다.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군사 전문가들과 소스들은 이 증강의 규모를 2003년 이라크 침공 이전의 준비태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권에게 훨씬 더 무서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라크 침공을 위한 병참 준비에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원령은 단 3주 만에 이 전쟁 준비 완료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 공군의 거대한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함대의 거의 50%가 현재 중동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상 및 병참 작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습만을 위해서는 몇 개의 비행대되면 충분하지만 군대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C-17 함대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블러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나 거대한 병참 작전입니다. 미군은 단지 모습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끝내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선에서 우리는 전략적 교리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소스들은 에로우-4 및 기타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국가의 안전한 내부에서 전략적인 동부 국경과 사막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전략적 포위망의 일부입니다. 방어선을 이란 국경에 최대한 가깝게 이동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결투에서 요격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들을 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공격하는 측은 국경에서 보복을 맞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은 명확하며 협상 불가능합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이제 레드라인입니다. 만약 이란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이 공장들, 저장 구역들, 그리고 지휘센터들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은 서류상으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발사할 발사대의 수, 조정 능력, 그리고 연료 공급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위성과 F-35를 사용하여 24시간 감시하는 영공에서 이 발사대들을 개방된 지형으로 끌어내고 몇 분 동안 준비하고 발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미사일들은 사일로에서 나오는 순간 파괴될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전체 지도를 보면 테헤란 정권의 상황은 체크메이트 직전의 체스판에서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말과 같습니다. 도망칠 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편집증적인 행정부가 있고 개혁파 가면을 쓴 엘리트들과 장군들을 체포하여 충성심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을 둘러싼 포위망이 조여드는 것을 보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자신의 부하들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1월 9일 이후 이란의 항공 추적 시스템에 잡힌 데이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메네이의 전용기를 포함한 정부 비행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체계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국가원수가 수도에 있는 공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그 수도가 함락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움직임은 플랜 B로 읽어야 합니다. 메흐라바드 공항은 시위대나 편을 바꾼 군부대에 의해 점거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포위 공격 시 테헤란에서의 항공 이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행단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도시의 기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육로로 수송하는 것과 같은 병참 은폐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정권의 최고위 관리들을 위한 탈출 회랑을 열어두려는 시도입니다. 러시아로 망명할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아직 이륙하지 않았더라도 하메네이 비행기의 엔진은 예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배를 버릴 준비를 하며 구명정을 물로 내리는 선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탈출 계획이 정말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자바드 세디와 아자데 대령이 주장한 대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즉, 정규군과 이란 경찰이 완전히 국민의 편에 선다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경우 이란의 어떤 공항도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란 공군의 구조는 혁명 수비대보다 더 세속적이고 기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지상요원, 관제사들도 이 국가적 협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비행기들이 이륙 허가를 받거나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시위의 파도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 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은 불타오르고 있지만 이 빛은 승리의 징표가 아니라 47년 된 환상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정권은 창립 기념일인 22 바흐만을 축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어치의 불꽃놀이로 하늘을 밝혔지만 거리의 데스벨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피어오르는 소리는 정권의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행진곡을 덮어버렸습니다. 2026년 2월 10일의 밤은 이슬람 공화국이 자국의 수도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밤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터진 것은 화약으로 채워진 불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공포의 벽 또한 무너져 내렸고 다시는 수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너희들은 축하하고 있구나. 신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을 내년에 보여주기 위해 찍고 있다. 이것은 외교적 위기나 지역적 긴장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물리적, 심리적, 군사적 종말이었습니다. 불꽃놀이의 소음조차 창문에서 외치는 수백만 명의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함성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이 버스를 동원해 군중을 실어 나르며 합법화하려 했던 이 날짜는 올해 오히려 정권을 타격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기자 네트워크와 오사인트 분석에서 얻은 데이터는 시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광장에 모여 구타당하는 군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군이 개입할 수 없는 창문, 옥상, 발코니에서 도시 전체를 뒤덮는 수직 시위, 즉 우리가 음파전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포를 극복했을 때 어떤 독재자도, 어떤 군대도, 어떤 선전도 버틸 수 없습니다.
테헤란 정권이 자국민을 쏘고 동맹의 배신을 겪고 적의 총구가 관자놀이에 겨누어진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인공지능 영상과 애니메이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픽셀이 아니라 강철, 기술, 그리고 의지력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고갈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이 범죄에 가담하지 말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폭력을 늘리려는 욕망은 그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